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하루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떤 어르신들에게는 이 아침이 편안한 시작이 아닙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화장실 앞에 서야 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늘도 화장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아랫배가 묵직합니다. 분명히 신호가 느껴졌는데 막상 앉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힘을 줘봐도 그 자리에서 맴돌기만 하고 몸은 오히려 더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아침을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몸이 이런 거겠지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지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신다면 앞으로의 시간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변비가 왜 생기는지,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마치 진료실에서 이야기 나누듯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를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불편한 것 정도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변비는 엄연히 의학적으로 분류되는 하나의 질환입니다. 방치하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외출을 꺼리게 되고 밥맛이 없어지고 기운이 없고 머리도 무거워집니다. 단순히 화장실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동안 이 불편함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변비에 좋다는 음식은 다 드셔보셨고 약도 먹어보셨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는 이게 내 몸의 한계인가 보다 라고 포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그 포기를 잠시 내려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어려우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화장실 이야기는 왠지 부끄럽고 가족에게도 말하기 어렵고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선뜻 내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부끄러움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들으시는 내용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이 변비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높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3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심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대 초반 무렵 어느 날부터 화장실 가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틀에 한 번, 그러다 사흘에 한 번, 그래도 나이 들면 다들 이런 거 아닌가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서히 진행됐습니다. 변을 보려고 앉으면 힘이 빠지고 조금 나오다 멈추고 항문 부근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는 그 감각. 전문 용어로는 항문 폐쇄감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수십 년 동안 바로 그 느낌과 싸워오셨습니다. 변비약을 먹어도 조금밖에 나오지 않고 강한 약을 써도 효과는 잠깐뿐이었습니다. 가장 힘드셨던 것은 통증이었습니다. 변을 보지 못한 날이 이어지면 아랫배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두통이 오고 온몸이 무거워지셨습니다. 한 번은 복통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까지 가셨던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분은 이게 변 때문에 죽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는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창피하다는 생각에 혼자서 오래 참아 오셨습니다. 이분이 가장 힘드셨다고 하신 것은 사실 통증만이 아니었습니다. 변을 보지 못하는 날이 길어지면 외출 자체가 두려워지셨다고 합니다. 모임이 있어도 혹시 거기서 배가 아프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앞서고 가족 여행도 선뜻 나서기 어려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마음 편히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배가 더 아파지지 않을까 늘 조심하다 보니 먹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아닌 걱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변비 하나가 일상의 거의 모든 부분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분처럼 오랜 시간 변비를 방치하거나 강한 약에만 의존하면 몸 안에서 점점 더 복잡한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또 다른 어르신과는 다른 원인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장 자체가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원인이고 어떤 분은 장 운동은 정상인데 힘을 주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음식을 너무 적게 드시거나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장이 느려서라고만 생각하셨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 장이 움직이는 속도 자체는 오히려 빠른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힘을 줄 때 배 쪽에서 충분한 압력이 형성되지 않고 항문 근육이 반대로 수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스스로 잘못 짐작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변비는 원인이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불편함일수록 이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단정 짓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단정이 오히려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을 막아왔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몸의 불편함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입에서부터 식도, 위, 소장, 대장을 거쳐 항문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장입니다. 대장은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가로로 건너가고 다시 왼쪽 아래로 내려와서 항문으로 연결됩니다. 이 대장이 일정한 리듬으로 꾸물꾸물 움직이면서 변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이 운동을 연동운동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연동운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이 대장을 통과하는데 하루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대장의 움직임이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변이 대장 안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됩니다. 오래 머물수록 변 속의 수분이 점점 더 흡수되어 변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변은 더 나오기 어렵게 되고 그 상태가 반복되면서 변비가 고착화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대장을 긴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잘 흐르는 수도관은 안에 침전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의 흐름이 느려지면 침전물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침전물이 쌓여 수도관이 점점 좁아지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대장도 똑같습니다. 연동운동이 충분하지 않으면 변이 쌓이고 쌓인 변은 딱딱해지고 딱딱해진 변은 더 나오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장 자체의 움직임이 느려져서 생기는 변비를 서행성 변비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장 전체에서 변이 골고루 머물고 있어서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해보면 대장 전체에 걸쳐 변의 흔적들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이섬유만 더 드신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 자체가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장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형태의 변비도 있습니다. 장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변이 직장 부근까지 내려온 뒤에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출구폐쇄형 변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변을 볼 때는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에서 충분한 압력이 생겨야 하고 동시에 항문 근육이 이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힘을 줄 때 항문 근육이 반대로 수축해버립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항문이 더 조여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는 식습관을 아무리 조절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힘주는 방법 자체를 훈련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식사량 자체가 너무 적은 경우입니다. 변은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만들어집니다.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2끼 드시거나 반 공기도 안 되는 양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장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변이 부족해서 배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더 많이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변비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모른 채로 무작정 식이섬유만 드시거나 강한 자극성 하제에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몸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극성 하제, 즉 강한 변비약은 왜 오래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자극성 하제는 장을 강제로 수축시켜서 변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래 반복하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아도 약이 대신 해주니까 장 근육이 점점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약 없이는 변을 보기가 더 어려워지고 같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예전만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극성 하재는 임시 방편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장기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를 그냥 좀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오래 두십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변비를 방치하면 몸 안에서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이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이 쌓이고 또 쌓여서 대장을 가득 채우게 되면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이것을 장폐쇄라고 합니다. 장폐쇄가 일어나면 심한 복통과 함께 구역감이 오고 아무것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응급실을 찾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변이 너무 오래 같은 자리에 머물면 그 부분 대장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압박이 반복되면 대장벽에 상처가 생길 수 있고 그 상처가 궤양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더 심하게는 대장에 구멍이 생기는 장천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변비와 인지기능 저하 사이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들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이 뇌 기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이 건강하지 않을 때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에서 변비가 동반될 경우 인지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장 건강이 뇌 건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아랫배가 묵직한 느낌, 식욕이 없어지는 것, 자꾸 피로한 것, 두통이 반복되는 것, 피부가 탁해지는 것. 이런 증상들이 변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만 잘 나와도 이런 증상들이 함께 개선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를 변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는 몇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변이 굉장히 딱딱하고 작게 나오는 경우, 일주일에 2번 이하로 화장실을 가는 경우, 힘을 과도하게 줘야 하는 경우, 항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변을 보고 나서도 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심한 경우에는 손으로 직접 변을 꺼내야 하는 경우. 이런 증상들 중 2가지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그것은 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화장실을 가더라도 위의 증상들이 있다면 변비일 수 있습니다. 매일 가니까 변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있을 때 대장암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변비 자체가 직접적으로 대장암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장암이 생기면 변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변비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변의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지거나 혈변이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변비가 오래되면 치질이 생기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딱딱한 변을 보기 위해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힘을 주다 보면 항문 주변의 혈관이 늘어나고 손상됩니다. 이것이 치질로 이어집니다. 치질이 생기면 배변 때 통증이 더해지고 그 통증이 두려워서 더욱 화장실을 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변비와 치질이 서로를 더 악화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건강 문제들을 함께 불러올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오늘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큰 결심 없이도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물을 꽤 마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하루 동안 드시는 양을 측정해보면 500ml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주셔야 합니다. 이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커피, 녹차 같은 카페인이 든 음료는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국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 된 국물은 나트륨이 많아서 장 속의 수분을 오히려 흡수해 버릴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을 드실 때 실천하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시는 것입니다. 자는 동안 수분이 줄어든 몸에 물을 공급하면 장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에 첫 번째 습관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아침 기상 후 물 한 컵.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장의 리듬을 되찾는데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모두 변비에 똑같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 속에서 빠르게 발효되어 분해되어 버리는 식이섬유는 실제로 변의 부피를 키우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같은 채소들이 건강에는 매우 좋지만 변비 해소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식이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전자피가 있습니다. 질경이 씨앗의 껍질인데 장 속에서 발효되지 않고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부피를 키워줍니다. 키위도 여러 연구에서 변비 개선 효과가 입증된 과일입니다. 밀기울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로 장 점막을 자극해서 수분과 점액질 분비를 늘려줍니다. 토마토를 껍질째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당근과 고구마는 장 속에서 발효가 잘 되지 않아 오래 남아서 배변에 도움을 줍니다. 해조류도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배변에 유익합니다. 이 7가지 식품들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배변 자세입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양식 좌병이에 앉으면 항문에서 직장으로 이어지는 각도가 둔하게 꺾여 있습니다. 이 각도 때문에 변이 자연스럽게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발 아래에 발판을 놓아서 발을 살짝 높이고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면 이 각도가 훨씬 펴져서 변이 내려오기가 쉬워집니다. 마치 쪼그려 앉은 자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시중에 발판 제품이 있기도 하고 작은 의자나 상자를 발 아래에 놓으셔도 됩니다. 간단하지만 효과가 큰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하면 위가 팽창하면서 대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변을 내려보낼 시간이 됐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위대장 반사라고 하는데 이 반사가 제대로 일어나려면 규칙적인 식사가 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식사 직후에 화장실을 가보려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5번째는 장 마사지입니다. 배꼽 오른쪽 아랫부분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가로로 건너가고 다시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천천히 마사지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대장이 연결된 방향을 따라 손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신 후나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하루 2번 정도 해주시면 대장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딱딱하게 굳은 부분이 느껴지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달래주듯 마사지 해주세요. 6번째는 걷기입니다. 걷는 것은 장 운동을 자극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걷는 것보다 꾸준히 매일 걷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걷기 자체가 복부 근육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7번째로 배변 시간을 정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은 반복되는 패턴을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을 찾는 습관을 들이시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5분에서 10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달 꾸준히 반복하시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서두르거나 강하게 힘을 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몸이 움직이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르신을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넘게 매일 화장실 앞에서 고통받으셨던 그분이 처음으로 정확한 검사를 받았을 때 가장 놀라셨던 것은 자신이 그동안 원인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이 느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제 장 운동 속도는 오히려 빠른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힘을 줄 때 배에서 충분한 압력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항문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이분은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훈련을 통해 서서히 나아지셨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어디에 어떻게 힘을 줘야 하는지 연습하는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통해서 오랜 시간 굳어진 잘못된 배변 습관을 하나씩 바로잡으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병위에 앉아서 처음으로 힘을 주지 않고도 변이 나왔을 때 그분은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변 하나 때문에 눈물이 나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30년을 그 불편함과 함께 살아오신 분에게 그 순간은 정말 큰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30년 동안 아침이 두려웠던 분이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두렵지 않으니 밥도 더 맛있고 외출도 즐거워지고 오랫동안 안 나가셨던 가족 모임에도 나가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변비 하나가 해결되었을 뿐인데 일상의 거의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변비는 참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엄연한 질환이고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맞는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드십시오.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식이섬유는 차전자피, 키위, 밀기울, 토마토, 당근, 고구마, 해조류처럼 장 속에서 오래 남는 종류를 챙기십시오. 배변 자세를 바꿔 보십시오. 발 아래에 발판을 놓고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여 보세요. 규칙적인 식사와 일정한 시간에 배변 습관을 만드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대장의 방향을 따라 복부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매일 꾸준히 걷기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을 찾는 리듬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물 한 컵 더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조금씩 꾸준히 바꿔 나가시다 보면 어느 날 아침 화장실 앞에서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미 오래전부터 불편하셨는데 혼자서 참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주십시오. 검사를 통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어떤 분은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좋아지시고 어떤 분은 가벼운 약의 도움이 필요하시고 어떤 분은 훈련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공통입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는 날까지 편안하게, 아침마다 두렵지 않게, 그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바람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